320번부터 필기 합시다. 우리가 복소수랑 2차 방정식 보통 문제 풀 때 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 풀지 방향성이 보이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통 문제들이 이 방향성이 잘 보이지가 않아. 사실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결국 이걸 계속 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방향성을 찾는 연습을 좀 이제 그동안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풀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 방향성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또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필기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뭘 쓸 수 있는가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하여 2차 방식은 중근 알파를 갖고 일단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 D는 0부터 이제 쓸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는 0 보고도 당연히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px니까 뒤에 이제 p제곱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꼭 d는 0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d는 0 쓰면은 이제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 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이제 q가 p제곱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꼭 중근을 쓸 필요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q제곱이 되면은 당연히 얘는 x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그때 중근 알파는 p가 되겠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모아나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q는 p제곱, 알파는 p.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식 3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 마이너스 5p 플러스 3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제 했는데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p를 먼저 갖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사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서 판별식을 뭐 쓰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2차 방식 있죠.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 그 다음 거기 이제 새롭게 q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q는 이제 p제곱인 거 찾았으니까 뒤에 이제 플러스 p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p 플러스 3이라는 새로운 2차 방식이 있을 때 그거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데 이미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알파가 p인 걸 알아냈으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는 의미겠죠. 이런 의미를 좀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뭐 근각에서 양배 쓴다거나 아니면 뭐 판별식을 쓴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봤자 찾을 수 있는 건 없고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걸 썼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조금 더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P에 대한 식이네. 내가 이미 해를 P를 하나 알고 있네. 대입하면 P를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 알겠죠? P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3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제곱 2P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3는 0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3은 0 되니까 인수분해가 또 예쁘게 되네요. 이게 P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 3, 1 마마. 그래서 이제 P는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체크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둘 다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P가 진짜 1일 때랑 2분의 3일 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P가 이제 1이면 뭐 P가 무조건 두 개 다 되지는 않고 P가 1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차라리 해볼까요? P 1때 말고 문제에서는 그냥 얘가 뭘 간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죠? 거기 미주 3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서 우리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일단 커야 되는 건데 판별식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써보면은 4분의 D 그냥 써보면 되겠죠.
4분의 2는 이제 b 프라임 제곱 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p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그럼 2p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5p 그 다음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뭐 인수분해는 따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크다. 마이너스 여기서는 다 실근에 받긴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군요. 요거 말고 아까 전에 요 조건만 가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밑줄시켜 서로 다른 두 실근 P로 밑줄시킬까요? 여기서 P랑 P가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Q도 나오거든요. P라고 그 다음에 4분의 9 왜냐면 Q가 P제곱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P랑 Q가 서로 두 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둘이 같아버리니까 이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체크하고 따라서 이제 P가 2분의 3이고 Q가 4분의 9인 건 나왔죠. 이렇게만 체크해 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었네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P랑 Q가 나와버린 거고요. 이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P에다가 2분의 3이랑 Q에다 4분의 2 그냥 집어넣은 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왔고 요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에서 실근이라는 게 필요가 없네. 어차피 무조건 성립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두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3x제곱 그 다음에 p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0 플러스 3 여기까지 써놓고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두근의 합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정리해볼까요? 3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보자 6 마이너스 2분의 3 민지는 떠나놨어? 뭐야 내 얼굴 마이너스 2분의 얼른 안 되세요?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여기 2차 방식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4 이제 양변에 4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해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x는 이제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 문제에서는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보다 처음 출발할 때 좀 복잡하게 시작을 했는데 정보가 좀 많았죠. 아무래도 문자도 많고 일단 식 자체는 뭐 쓰라는 거는 그냥 중근 쓰고 그 다음에 뭐 대입 쓰고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해주시죠. 321번도 넣어줄게요.
제 얼굴 나온 거 좀 편집해 주시면 네. 봅시다. 자, 이번에도 정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문제에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x제곱의 개수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문제 풀이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잘 체크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문제 풀 때 n이 1일 때랑 n이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푼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많이 이제 노트까지 가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n이 1이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는 한 개예요. 근데 이제 n이 1이 아니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 해가 2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실근의 개수 물어보니까 나 판별식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1차인지 아닌지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좀 잘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21번 같은 경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케이스 분류를 좀 해서 간다고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1차이냐 2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해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무조건 n이 1일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해는 한 개예요. 그래서 f1은 1이에요. 이건 따로 안 봐도 우리가 그냥 바로 답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당연히 뭘 써서 판별식을 써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n이 1을 알 때는 판별식을 쓴다. 이걸 좀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기 해볼까요?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n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의 부호를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이 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마이너스 n인 거죠. 그럼 이 3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같냐에 따라서 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판별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자연수 n에 대해서 f0 아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플러스로 바뀌는 3 마이너스 n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f1은 구했으니까 f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는 따로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한 10개나 100개 구하라고 문제 나와도 우리가 규칙성만 찾으면 풀 수 있는. 그럼 이제 요게 판별식이니까 n이 0이면 얘 양수잖아요. 그럼 이제 2개 실근 양수니까 2면은 역시나 또 양수니까 1개 3이면은 판별식 0이니까 얘도 중근 1개 그 다음에 4면이 음수니까 여기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F0, 1, 2, 3, 4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 n이 1일 때만 따로 잘 분리해서 푼다라는 거 잘 체크해 가세요. 이것도 경험이 없으면은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오면요 여러분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놓는데 또 써놓으세요. 2차 방정식의 x제곱 개수가 문자일 때는 주의라고 또 빨간색으로 잘 체크해주세요. 1 마이너스 n x제곱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치고 별표 쳐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계속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지. 이렇게 하나씩 좀 체크해가면서 가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22번도 또 보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이제 항상 실근을 갖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100% 판별식에 관련된 문제겠죠. 일단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D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일단 0보다 작다. 이거 일단 하나 체크 먼저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A제곱이 4B보다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정보를 몇 개만 좀 끌어낸다고 한다면은 A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B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판별식을 다 판단해 보죠. 걔네들이 진짜로 0보다 큰 것만 찾아야 서로 주식은 갖는 것만. 자, 일단 기억은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B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수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도 없어 심지어.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무조건 0보다 크죠. 자, 무조건 0보다 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니은 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지금 당장 뭐 판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9B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의 12 판별식 D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4분의 D. 근데 이미 그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데 그것보다 8B를 더 뺀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4B 마이너스 8B. 얘도 원래 음수인데 여기서 이제 또 B가 양수니까 여기는 또 양수를 또 빼는 거잖아요.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 얘는 절대로 양수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디귿에 있는 식도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B A제곱 마이너스 4B 전체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4B. 근데 이것도 계산하진 말고요. 문제에서 이미 애초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인 걸 알려줬는데 얘는 제곱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 이제 B가 양수인 거 알아냈으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 그래서 이 자체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판별식만 잘 쓰시면 됩니다. 3, 2, 3도 한번 보죠. 또 절대값 나오는 것들이 자꾸 나와서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절대값이 전체에 다 씌워져 있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절대값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그 또 밑줄 쳐볼까요? 한 근이 A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근이 주어지면은 항상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A를 그냥 대입하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A제곱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괄호치고 2A 플러스 1A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1 여기서 정리해볼까요? 그럼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2A 플러스 1 절대값을 좀 많이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절대값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2냐 아니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냐 그 정도로만 그냥 구분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잘 체크해야 돼요. 모든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양수 A 나오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라서 A는 1만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3은 0인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3이랑 1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A는 이제 마일과 3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분의 4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해가 나와 있으면 대입한다. 그리고
절대값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으면 그냥 우린 단순히 뒤에를 양인셈이지만 구분한다. 그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2차 방식 절대값 들어간 거 잘 풀 수 있고요. 324를 좀 많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절대값이 이렇게 2개 이상 들어간 형태에 대해서는 양인지 음인지 구분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거기도 절대값이 2개 들어간 식인 거를 좀 바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식 쓰면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그다음 마이너스 7은 2 쓰고 거기 루트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뀌어야 돼요. x 플러스 이것도 잘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이 2개면요 여러분 0되는 2개의 값을 일단 체크해서 마일과 0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작은 거보다 더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마일보단 크고 0보단 작을 때, 세 번째 케이스 이제 큰 거보다 더 클 때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때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여러 개 찾아야겠는데 천천히 해볼까요? 자,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여기 둘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좀 지워지고 그럼 x제곱은 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x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그 중에서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해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범위에 맞는 애를 고르는 거. 자, 두 번째는 마일과 0 사이면은 앞에 거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근데 뒤에는 얘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좀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우리. 그래서 2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14. 지금은 보면은 둘 다 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둘 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지 않는 거를 꼭 이 범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구하면 다 6개 나와요. 범위를 항상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값 들어간 거는데. 이번에도 다 양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은 2x 플러스 2 쓰면 되고요. 지워지고 x제곱은 9에서 x는 3과 마삼 나오는데 이 중에 0보다 큰 것만 고르니까 3만. 요거 답 쓰고 동그라미를 좀 잘 쳐놔봐. 이 동그라미가 왜 쳐져지는지 요 앞에 있는 범위 꼭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거 풀 때도 항상 좀 잘 정리합시다. 보세요. 범 위에 해당하는 해만 찾는다. 그래서 각각 문제들마다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 잘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아, 나 이 문제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만 가지면 되거든요. 제가 웬만한 것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해줄 텐데 뭐 그냥 풀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은 그냥 풀이만 잘 하면 돼서 그거만 좀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자, 325도 한번 보죠. 자, 50 이하의 소수 PQ 이거 밑줄 칠까 좀 특이하죠. 50 이하의 소수 PQ에 대하여 저 방정식이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라고 일단 했는데 뭐 이게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보이죠. 왜냐면은 주어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PQ도 모르고 알파 베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허근을 갖는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지금 뭐 쓰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쓸 수는 있으면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허근에 대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는 이 문제는 처음 출발할 때 근해 공식으로 좀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해 공식 써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p
P제곱 마이너스 4Q 와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 물론 이제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우린 얘는 허근이니까 당연히 P제곱 마이너스 4Q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보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뒤에 또 미실까요?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실수 부분은 당연히 뭐겠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P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저번부터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이거 할 때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 허수 부분을 그냥 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조금만 더 천천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 허수 부분은 그때 얘기했지만 A 플러스, 까먹은 사람 얘기했어요. 허수 부분 할 때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은 B입니다. BI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알겠지? 허수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i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2분의 루트 4q 마이너스 p 제곱 i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루트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4q 마이너스 p 제곱은 양수가 되는 거고 i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 부분 쓸 때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4q 마이너스 p 제곱, 이게 허수 부분이다. 체크해놓을까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뭐다? 정수가 된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p랑 q가 소수인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수는 누구 빼고 다 홀수죠? 2 빼고 다 홀수예요. 2.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2 빼고는 소수가 다 홀수야. 2, 3, 5 이렇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린 무조건 p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는 다 홀수가 들어가면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소수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p가 2가 나오는 것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p가 이걸 찾아냈고, 그렇다라는 건 허수 부분인 2분의 루트 4q 마이너스 4, 이 녀석도 정수가 된다.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겠죠. 써놓을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q도 소수인데, 그럼 q가 될 수 있는 값 우리가 체크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뭐 q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되려면 이거는 대충 찍어서 가도 되거든요. 부정방정식처럼. 일단은 당연히 q도 소수니까 뭐 2부터 넣으면은 그러면 2니까 정수 되겠네요. 2 가능해요.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얘가 정수가 되는 그 50 이하의 q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q는 2는 쉽게 구하지만 최대값은 쉽게 못 구하거든요. 계속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면, 이 정수를 k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거예요. 루트 4q 제곱 빼기 4는 2k. 양변 제곱하면은 4q 제곱 빼기 4는 4k 제곱. 양변 4로 나누면 q 제곱은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왜 제곱이 돼? 그러면 그냥 q는 k제곱 플러스 1 꼴이네. 근데 여기서 이제 q는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50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수 누군가 제곱에다 1 더한 게 소수가 되는 q가 되면 되겠죠. k는 그럼 얼마 넣어볼까?
K가 6이면은 Q는 37. K가 6일 때 Q는 37 넣을 수 있다. 37은 소수 맞죠? 근데 K가 7이면 Q는 50인데 이건 소수가 아니니까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최대는 37밖에 안 돼. 그래서 Q는 이제 최소값은 2, 그 다음에 최대값은 37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점점 뭔가 문제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죠? 이게 앞으로 2차 방정식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문제들이 많아서 완전 좀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줄 거야. 이 325번이 좀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 적이 있어서 풀 수 있고 유형이 있어서 풀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좀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이제 P 플러스 Q의 최소값은 4, P 플러스 Q의 최대값은 39.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거 정리해볼까요? 답은 43, 1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랑 근의 판별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뒤에 근각에서의 관계랑 활용까지 하면 스텝도 마무리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는 우리 좀 익숙하니까 빠르게 좀 진행하죠. 근각에서의 관계 아직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 없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런 거 좀 잘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자, 26번부터 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c x마이 제곱 플러스 b x마이 플러스 a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진짜 풀어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아이디어를 좀 써야 됩니다.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체크해 보죠. 우리 배웠던 거 뭐이냐면, 자, 정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알파랑 베타면요, 써놓으세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해는 뭐랑 뭐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다. 써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암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워낙 쓰이다 보니까 이 형태 꼭 외워주시고요. 여기 지금 뭐가 됐냐면은 A랑 C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해가 어떻게 된 거야? 역수가 된 거예요. 이거 저번에 우리 스텝 1에서 증명 한번 다 해봤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았는데, 자, 문제에서는 갑자기 새롭게 C x-2의 제곱 플러스 b x-2 플러스 a는 0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요, 일단 x-2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데, 치환하면은 ct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t 플러스 a는 0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 t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t가 아니라 뭐예요? x예요. 그래서 이 t 자리 대신에 x-1을 넣으면 결국 x-2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돼서 x는 2 플러스 알파분의 1과 2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된다. 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선생님 푸는 문제 풀이가 좀 이해 안 되고 어렵다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는데, 최종적인 형태의 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전개한 다음 막 풀고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서 풀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정답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갈 수 있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풀이 잘 체크해놓고요. 정답은 3번. 327번부터도 이제 일반적인 근각이상계 문제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다 변형이 되게 복잡해지니까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요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식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저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목에다가 써놓으세요. 327번은 이게 대표적인 인수 정리 문제입니다. 아마 인수정리 문제는 앞에서 좀 복습한 사람들은 좀 기억할 텐데 왜 인수정리 문제인지 한번 체크 잘 해볼게요. 자, fx는 그냥 최고차 개수가 1인 어떤 2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f 알파는 2베타 이렇게, 그리고 f 베타는 2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힌트를 줬는데,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 할 때는요 반드시 문자가 똑같은 상태여야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이제 인수정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2베타는 4-2알파로, 그 다음에 2알파는 이제 4-2베타로 바꿀 수 있어요. 써놓을까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예전에 선생님이 인수정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잘 해야 되는데 이 형태가 f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과 f 베타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4는 0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인수정리를 결국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쓰면 되고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식이 알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란 해야. 이 녀석의 해가 우리는 알파랑 베타인 거지. 요걸로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넣으면 0이 됐으니까요. 알파랑 베타를 요 식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수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해를 알파랑 베타로 바꾸고 있는데 이미 해를 알파랑 베타로 바꾸고 있는 식은 우리 여기에서 맨 처음에 알아냈죠.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fx의 최고차 개수가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안 붙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fx가 나오는 건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안 풀면 되게 복잡해지다 보면은 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풀 수 있게끔 필기 잘 해놓고 이걸 이해해야 돼. 어떻게 됐든 간에. 알겠죠?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 풀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A는 마사고 B는 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7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인수정리 풀이는 앞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중간고사 내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문제들은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솔직히 아까 말한 325번은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 저런 거는. 저런 이상한 문제들은 거의 그냥 이런 책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27번은 어느 문제집에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 시험에도 너무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만 선생님 빨간색으로 좀 잘 체크해줄 테니까 그런 것만 잘 필기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꼭 잘 보세요. 자, 그리고 328번도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a 플러스 4는 0의 두 실근의 차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조건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써볼까요? 첫 번째 실근. 해석해보는 거. 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a의 범위는 이미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써볼까요? 그러면은 b는 2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4a a 플러스 이게 0보다 크거나 근데 두 실근이 차가 3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두 실근 서로 달라야겠네요.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1a 제곱 마이너스 16a.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부등식이라서 우리가
아직 2차 분식까지 가진 않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어차피 뒤에서 이제 앞에서 다 복습했던 거니까 그래서 작은 거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 문제에서는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 이거는 실근 조건을 그냥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근의 차가 3 이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가 3 이상. 그럼 우리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이상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뭘 활용하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활용하자. 두 분의 합은 5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a분의 a 플러스 4. 그러니까 1 플러스 a분의 4. 이제 세 가지 조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갖다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쓰면 되고 그럼 이제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지 A분의 16인가 1 마이너스 4 A분의 16 정리하면은 일단 21 마이너스 A분의 16 이렇게 되는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1 마이너스 A분의 16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근데 뭐 실근의 차가 3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요게 얼마보다? 9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은 A분의 16 12 그래서 A 어차피 양수니까 뭐 양변에 뭐 이거 6분 해주고 그러면 3A가 A는 3분의 4 이상까지 나왔어요. 뭐 이런 이상한 문제가 사실 뭐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근각에서 한 게 좀 활용해서 풀려고 나온 문제니까 필기만 잘해. 이런 풀이도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29번 보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바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허수라는 느낌이 좀 들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그냥 암산으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도 이제 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사실은 했지만 이 두 근은 서로 무슨 근이다? 혈내 목소수다. 여기서 말한 두 개는 혈내 목소수입니다. 즉 우리가 베타 대신에 그냥 알파바로 쓰셔도 돼요.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바입니다. 괜찮나요? 결국에는 베타가 우리가 알파바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좀 바꾸시면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베타바는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베타바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 알파바 베타 제곱은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냥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다. 혈내근을 알아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우리가 이거는 다 분각관계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4니까 64 마이너스 3 곱하기 두근의 곱은 5 그 다음 두근의 합은 4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64에서 우리는 60 빼니까 정답은 당 4 여기는 그냥 혈내복소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죠. 그 다음 330번도 봐보죠. 이것도 뭐 아까랑 사실 비슷한 문제긴 한데요. PQ 나와있고 알파벳 나와있으니까 좀 정신이 많이 없죠. 근데 그냥 근거기 상계 천천히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0이 아닌 세실수 PQR이 돼 있고요. 일단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P 알파 베타 그 다음에 Q 이렇게 써볼게요. 또 문제에서 x제곱 말 플러스 qx 플러스 r의 근은 3알파랑 3베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3알파 플러스 3베타는 마이너스 q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알파 3베타 9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거 그거는 그냥 r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관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있는 식은 그냥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q니까 이미 막P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p는 마이너스 q 그래서 q는 3p 알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q니까 9알파 베타가 r이네요. 그러면은 9q는 r 이렇게 이제 또 정보가 나와요. 문제에서 r분의 p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r분의 p 전부 다 이제 q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r은 이제 9q 그리고 p는 이제 3분의 q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27q분의 q니까 정답은 27분. 뭐 이건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냥 단순히 근각이상계만 써가지고 그냥 뭔가 등식의 성질 같은 것만 활용하면 되니까 잘 해주시고. 자, 331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식의 한근 z가 2i 플러스 z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요번에도 사실 우리가 제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겠죠. 그럼 복소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당연히 이제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된다. 이거 개념 있잖아요. 되려면 무조건 z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0은 안 되고. 또 써놓을까요? 이게 앞에서 복소수 할 때 맨날 우리 했던 거니까. 그러면 2i 플러스 z가 이제 실수라는 게 나오는데 2a 플러스 z는 우리가 z를 보통 우리 a 플러스 bi로 설정해서 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좀 별 특징 없는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b는 마이너스 2 찾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z는 일단은 이제 b를 알 상태죠. 뭐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에 z 하나가 우리가 a 마이너스 2i인 걸 지금 안 상태예요. 근데 어차피 a가 실수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근이 나왔으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a 플러스 2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무조건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실수 개수일 때는 무조건 뭘 가지니까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두 근의 합 쓰면 그냥 뭐야? 2a자는 2a가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마3인 것도 금방 나오고. 여기서는 근데 저 a랑 좀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z를 우리가 마이너스 3 뿔마 2i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문제는 이 a랑 좀 겹치긴 하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푸는 a는 마3 플러스 2i와 마3 마이너스 2i의 곱이다. 정답은 13.
뒤로 넘어가서 몇 개만 풀고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자, 332. 요거 저번에 독소수 할 때 똑같이 풀었던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z는 2알파 빼기 1분의 알파라고 할 때 z 플러스 z바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알파를 구하거나 z를 구해서 풀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뭘로 문제를 풀어라? 헐레 복소수의 성질로 풀어라 라고 했죠. 모두 필기 노트 위에다가 절대 계산하지 말고요. 선생님 풀이를 한번 잘 보고 뭐 여러분들은 근해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막 다른 걸 해서 막 풀고 싶기도 할 텐데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근데 혈내부 성질로만 절대 푸세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왜 내가 자꾸 그걸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텐데 지금은 이걸 많이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연습을 계속 해 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내가 진짜 바보같이 문제를 풀고 있고 너무 어렵게 풀고 있어 힘든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혈내부 성질 쓰는 거는요. 어차피 Z랑 Z바 더하려고 하는데 이 바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실수 부분에는 바가 적용이 안 되는데 허수 부분에는 바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무조건 혈내부 성질은 간단합니다. 그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분배. 혈내부터 바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 분배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문제에서 원하는 Z 플러스 Z 바 구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건데 요거랑 이거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플러스 2알파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그냥 더하면 당연히 통분해서 하면 되고요. 통분 바로 분모해버리면은 4알파 알파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알파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위에는 2알파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 2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니까 4알파 알파바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알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에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 두근의 합이니까 2인 거랑 알파 반은 3인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하거나 뭔가를 막 구해서 특히나 해를 구해서 풀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9분의 10 쓰시면 돼요. 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수학이 싫고 짜증나고 힘든 이유는 너무 풀이가 힘들고 긴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짧게 풀 수 있는 건 간단하게. 그걸 하려면은 좀 개념 같은 것들이 좀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333 요거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양수 K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는 3이라고 했네요. 정보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근각에서 양계부터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K 되시고요. 근데 양의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좀 체크해 놓을 거예요. 둘이 더한 거는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6K. 이건 당연히 양수겠죠. 합은 음수, 곱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더한 게 음수인데 곱한 게 양수면은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음수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도 우리가 좀 끌어낼 수 있고. 왜냐면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음수니까. 그래서 그게 3이다 라는 거지. 정보는 다 모였는 것 같은데 좀 3개 정보가 있어. 문자 하나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는 9K 제곱
K가 나왔으면은 알파 베타는 그냥 뭐 여기 더한 게 마9가 되거든요. 더한 게 마9, 뺀 게 3이니까 연립하면은 여기 더했을 때 2베타는 마6, 베타는 마3이고 자연스럽게 알파는 마6이 되겠죠. 단하게. 그래서 K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정답은 10. 33번까지 다 했고 우리 쉬었다가 34번부터 또 이어서 체크하죠.